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원 2024년 분양 예정 물량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한 개 단지만 뽀개서 준비해 봅니다. 바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는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여러분들에게 설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입지는 우선 아주 좋아요. 영통역에서 도보 역세권에 있습니다. 이 부지가 본래 을지병원 자리였다가 아파트로 다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영통이 수원에서 광교, 호매실 입주하기 전에 전통적인 학군, 상업지, 그리고 교통이 좋은 그런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동네였었습니다. 수원 정통 강세 지역에서 신축을 분양한다. 나름 의미가 큽니다. 입지를 확대해서 보면 인근의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영통중앙공원과 영흥숲공원, 문화센터, 도서관, 이 도서관도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다녔던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영통역 중심 상권에서 학원과까지 도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미리 오픈된 자료를 보시면 영상이 있는데 그 중간에 캡처했고요. 총 세대수 580세대 예정 중 84 A, B, C, D 4개 타입 전용 면적 84제곱으로 공급을 하고 최고 29층 총 7개 동 분양을 합니다. 드론을 띄워서 찍은 영상이라서 우리가 시각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해당 부지가 이렇게 있고 영통역 동쪽으로 이용 가능하면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중심 상권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역까지는 도보 6분 거리로 400m가 채 안 됩니다. 해당 부지가 여기 있으니까 입구에서부터 걸어갔을 때 이 정도 거리면 엄청 가깝죠. 실제 영통역을 이용해서 분당선을 타고 정자역 신분당선 갈아타면 판교까지 36분 소요. 그리고 더 가면 강남까지 50분 소요. 영통역에서 수원역까지는 13분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원에서 1호선을 갈아타고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가면 1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주 근접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삼성이죠. 삼성의 본사가 바로 수원에 있고 나노시티 기흥 캠퍼스도 있고 화성 캠퍼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협력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도로 다시 봐도 중심 상업지역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광역 교통망이 인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GTX-A가 지나가는 용인역 그리고 GTX-C가 들어가는 수원역 이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걸 강조했고요. 플러스 여기에 동탄 인덕원선, 인동선이라 불리는 노선도 지나갈 예정입니다. 입지도에서 영통중앙공원 보셨죠? 드론 영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큰 녹지가 옆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위성도에서 보셨을 때도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우측으로 영통중앙공원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물론 도보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뭐냐면 영통이 수원에서 가장 큰 학원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가를 도보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고 길을 건너가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보면 공공기관도 굉장히 많아요. 동선세무서, 영통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우체국도 크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지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분양가에 대한 판단인데 아직 분양가는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 보는 거라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가 12억은 훌쩍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전제하에서 한번 살펴보면 구도심 내에서 새로 공급하는 즉 기존의 구축 아파트 30년의 아파트와 이번에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가 엄청난 연수 차이가 나는 것을 가격으로는 어떻게 표현될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경기권에서 학원가 인근의 신축, 준신축, 구축 각각 연식별로 가격 차이를 볼 것이고 그 다음 서울에서도 대치학군, 목동학군, 노원학군 등 해서 총 6개 지역을 비교 분석하면서 가격이 과연 얼마까지 나오면 우리가 안심하고 청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통에서 가까운 분당학군입니다. 분당에서 보시면 파크뷰 아파트가 있고 2004년 입주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분당 1기 신도시에서 92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 보시면 연식이 몇 년 차이죠? 네, 12년 차입니다. 이 가격에서 곱하기 80%를 하게 되면 순회역 인근의 학군지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이 편은 제가 10년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다른 조건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변수인 연식 차이로만 봤을 경우 연식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지 비율로 정리한 건데 실제로 3년 차이가 날 때마다 5% 정도씩 차이가 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비율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 이게 본인이 사시는 동네나 관심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도 대입하면 이 비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아마 보이실 겁니다. 물론 초등학교가 있고 멀고 또는 재건축 이슈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는 비율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공부차에서도 보시고 비교하겠습니다. 분당 다음에 안양 평촌 쪽으로 갑니다. 평촌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신축은 없기 때문에 평촌 학원가와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신축과 구축을 봤습니다. 평촌 더샵 Y파크 2019년 입주, 바로 앞에 있는 무궁화 태영 아파트 1992년 입주. 두 아파트 연식 차이는 약 27년 되죠. 이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직접 이 비율을 곱하게 되면 적정 비율이 나옵니다. 다음 일산입니다. 일산에서는 GTX 노선이 들어갈 예정인 킨텍스 옆에 있는 원시티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싸게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포레나 킨텍스와 비교하고 주영역 3호선 인근의 단지를 비교하게 되면 연식 차이가 약 25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 차이가 약 60%의 비율로 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울로 갑니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하고 오른쪽에 있는 약 22년 된 아파트 그리고 24년 된 아파트끼리도 비교하게 되면 이 정도 차이가 계산이 됩니다. 다음 목동 학군,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사실 여기도 학원가에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 바로 인근의 아파트와 연식 차이로 비교는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신촌 뉴타운 두산이브 아파트와 2020년 입주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는 약 8년 정도 차이가 나죠. 8년 정도면 이 정도 가격 차이를 보이고 바로 밑에 있는 대주파크 아파트 2003년 입주 아파트는 약 17년 정도니까 70에서 75% 정도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최고이면서 최대 학군인 대치학군에서도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약 33억 2015년 입주, 그리고 대치 아이파크와 도곡 렉슬이 각각 2008년 2006년식인데 연식 차이 비교하면 7년에서 9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비율을 곱하면 정확하게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분양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신나무실 동부아파트, 벽적골 삼성아파트, 입주가 2020년 9월이다 보니까 27년 및 30년 차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2억이 적정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가가 12억 안쪽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현재 구축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서 비율을 적용했을 때 적정 분양가 이하에서 안전마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다. 앞서서 분양했던 수원에 있는 몇 개 단지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힐스테이트 수원 파크포레 같은 경우는 2009년 입주 아파트인 것과 15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와 시세 차이는 2배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과도하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라고 검증이 됩니다. 구축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 그리고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구축과 신축 가격 비율, 그리고 이번에는 수원에서 인근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입주 물량에 대해서도 같이 볼 텐데 일단 수원의 적정 수요보다 한참 밑도는 게 올해부터의 입주 물량이다. 앞으로 분양에 따라서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갈지 모르겠으나 향후 3년간은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 영통 지역과 관련된 물량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와 트레센츠의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합쳐서 약 1500세대급 정도입니다.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원은 경기도 최대 도시죠.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었고 인구가 약 120만 명에 도달하면서 그 아래로는 용인, 고양시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통계를 보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각 지역별로 1순위 통장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수원에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1순위자가 50만 명이 넘어가고 나머지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더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인구 규모에 따른 청약 예비자다. 잠재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영통 이렇게 있으면 광교에서 넘어오는 수요, 기존의 영통에서 넘어오는 수요, 그리고 저 멀리서 호매실에서 넘어오는 수요, 특별 공급자라고 하면 인근의 용인에서 넘어오는 수요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청약 준비하기 영상으로 기존에 있는 인프라와 구축과 신축의 적절한 가격 비율, 그리고 수원 내에서 얼마만큼의 예비 수요자가 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집 공고가 오픈되고 정확한 분양가와 상품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청약 분석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